공수처는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인하여 경호처장 직무 대리로서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의 영장 집행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 이외의 지역들을 통과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영장 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저지된 이후에도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는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박종준이 경호처장에서 사직한 이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차벽 및 윤형 철조망 설치, 인간 스크럼 훈련, 총기 배치와 위력 순찰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경호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므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입장은 2025년 1월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저지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고, 피고인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들과 가진 오찬 행사에서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 대테러 부장에게 실제로 위력 순찰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공모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공소 사실도 유죄로 인정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중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던 국무위원 7인에 대한 부분, 허위공문서 작성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용서류 손상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1차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2차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범인도피 교사죄는 각 유죄로 인정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중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미처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부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각 무죄로 판단됩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한 양형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들은 일부 상상적 경합범 관계 및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산정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개월 이상, 징역 11년 3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중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공용서류 손상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관한 권고 형량의 범위를 봅니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제1유형인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에 해당하고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특별가중요소로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 조정된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6년이 됩니다. 공용서류 손상죄는 제1유형인 공용물 무효에 해당하고 특별 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기본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제1유형인 소극적 목적에 해당하고 특별 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기본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하면 징역 1년에서 징역 11년 3개월까지가 됩니다. 구체적인 양형 이유에 관하여 봅니다.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개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계엄 선포에 관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회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하였고, 이후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에 해당하는 위 문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소화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